반갑습니다. 제20강 갭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이 갭은 이 차트 사이에 발생하는 빈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빈 공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빈틈은 반드시 채운다 인데 한 가지 아닌 예를 들어보면 신라젠처럼 이렇게 회사가 망가지고 할 때는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난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근데 끝까지 이 갭을 회복하지 못하고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기업이 완전 망가지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 한정해서 빈틈은 반드시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례를 보면 이 갭의 이해와 활용해서 갭을 정의를 해보고 갭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갭의 형태와 유효성과 활용까지 요걸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갭이라는 게 갭 하니까 그냥 이 갭이 영어고 이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틈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갭이 뭔가 좀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이 갭이라는 이 본연의 뜻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갭으로 쓰는데 이 갭을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틈이나 간격인데 상승 출발해가지고 요 비는 공간이나 아니면 하락 출발해서 그대로 밀리면서 비는 공간이나 이런 걸 갭으로 정의를 합니다. 차트에서 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갭 이러면 이제 앞으로 이런 공간을 뜻하는구나, 빈 공간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가장 큰 의미를 두자면 여기서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었습니다. 거래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물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수익을 본 사람이나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이 요 가격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가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올라가면 던질 매물도 상대적으로 적고 또 여기서 매매를 할 수요도 적습니다. 그래서 요 갭은 다시 들어오면 순식간에 채워버리는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요 틈이나 간격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반등할 때도 요 자리에서만큼은 빠르게 회복합니다. 요런 정의만 알고 계셔도 차트 해석에서 이 빈 공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됩니다. 차트가 예쁘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근거를 말하는 사람들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이날 요것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하고 요 공간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졌습니다. 요런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 출발을 했는데 전일 자리하고 이렇게 해서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틀 안에 다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또 만든 갭 이틀 안에 다 채워버립니다. 이런 거 상승 갭 만든 거 다음날 채워버립니다. 이런 거 다 채워버리네? 요거 여러분들 물론 차트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셨겠지만 지금 주식 투자 시작한 지 오래 안 되셨고 차트 그냥 보셨던 분들은 이 갭이라는 걸 아마 생각조차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렇게 채운다는 것조차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상상조차도. 이런 거를 모르고 보는 거랑 알고 보는 거랑 차트를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런 게 모릅니다. 미래는 누구도 모르고 미래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누구도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밟아갈 수 있는데 이런 갭을 정의를 하고 그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게 유효한지 이런 쪽으로 확률을 높여 가다 보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갭은 반드시 채우니까 내려올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르니까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점에. 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사시려면 이 정도 가격에서 사시는 게 맞다. 9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올라가지 못하면 밀렸습니다. 그럼 요 자리가 남아있는데 여기까지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 이대로 박살나는 거 아닌가? 반등 줄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요거 채울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단기 관점에서 단기간의 주가 흐름은 우연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오른다 그러면 내리고 내린다 그러면 오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 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만 갖고도 우리가 급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무기를 얻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서 난 이거 진짜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느끼신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에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오른다 내린다면 얘기해주면 되지 뭘 복잡하게, 이런 분들은 주식 투자 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그리고 제가 뭐 어제도 그랬지만 오른 걸 더 올라갈 때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뭐 맞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강세장에서는. 근데 이런 마인드로 시종일관 대응을 하면 결국은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안 하시는 쪽으로,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 갭에 대해서도 뭐 복잡하게 뭐 그런 거 난 오른다 내린다만 해줘 이런 거 볼 시간도 없어 이런 분들, 이런 거 볼 시간 없으시면 투자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친숙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에서도 갭 투자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지금 주식 투자의 갭과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에서 갭 투자는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건 뭐 지방에서나 가능한 얘기인데 3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자기 자본을 전체를 다 투자를 합니다. 3억을. 네, 그래서 이게 뭐 5억이 됐다 나중에. 그럼 2억 차익을 봅니다. 근데 전세를 주고 5천만 원만 자기 자본을 투입합니다. 이론적으로 6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 6채가 다 5억으로 올랐다. 그러면 곱하기 2억을 해서 12억을 벌게 됩니다. 같은 돈으로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전세를 끼고 투자라는 걸 갭 투자라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런 투자로 굉장히 재미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 예, 근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 자꾸 틀어막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갭과 주식시장의 부동산의 갭과 주식시장의 갭은 조금 차이가 있다. 부동산의 갭은 자기 자본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그런 개념인 거고, 주식 투자에서 갭은 빈 공간이다. 차트가 그려가는 그 빈 공간이다. 이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갭이 왜 발생을 하느냐? 요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항상 이 왜라는 물음에서 답을 내다 보면 결론이 나오더라. 그러면 시초가에서 전일 재료를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 내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단발성 재료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채워버립니다. 아까 삼성전자에서 제가 차트 보여드렸듯이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빨리 채우더라. 일반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이 딱 됐다. 이러면
빨리 채우더라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시초가에서 많이 떠서 시작한다. 갭을 만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챙기고 보자. 그 매도가 어려워서 어떻게 이런 분들 호재로 아침에 떠서 시작한다. 물론 그게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타로 접근을 했으면 이런 쭉 가는 의지를 가진 경우보다 이렇게 채워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챙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언제? 갭이 발생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단기 관점에서 내 주식 언제 팔아야 될까요?에 대한 물음이 요걸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 답변 안 해주냐? 그냥 당신이 갭 있는 거 보고 지금 파시는 게 좋겠다 아니면 시초에 떴을 때 파세요 이런 거 말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을 해가지고 10개 중에 9개 맞으면 9개 맞은 거는 얘기가 안 돌아오고 하나 틀린 게 원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저는 첫 번째로 제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로 그리고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 경험과 지식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베푸는 것인데 결과가 틀리면 쌍욕이 돌아온다.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구조지면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뭐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근데 당장 내일 오를 건지 내일 건지 이런 질문에 가장 흔한 예가 뭐냐면 뭐 지금 사도 될까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이 얘기는 결국 오를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쁘면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단기간에는 우연적 요인이 커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방법적으로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이 갭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갭을 채우더라. 그럼 갭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힘이 없다. 그럼 얘를 이거 채우겠구나. 일단 챙기고 보는 겁니다. 요거. 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연결됐으면 여러분들은 또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럼 갭의 형태가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조금 공부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냥 벌어지면 다 갭이지만 이것도 좀 큰 틀에서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통 갭이 있고 돌파 갭이 있고 진행 갭이 있고 소모 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돌파 갭입니다. 의지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 돌파 갭의 형태를 보면 삼성전자도 돌파 갭이 나왔는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요런 거 다 채워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채워버립니다. 그런데 자, LG화학 상승 초입에 보면 이런 거 75만원의 갭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 75만원의 갭이 형성이 됐다는 건 해석을 하자면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75만원까지 깨기 전에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는 그런 의지가 남아있구나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럼 더 앞에 가서 뭐 대부분 이제 갭을 다 채워가는 상태지만 빈 공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이런 것도 다 채워가고 그래서 지금 LG화학은 이 갭이 없는 게 요 자리밖에 없습니다. 75만원. 그러면 75만원 이렇게 갭을 만들고 올라갔는데 쭉쭉 계속 올라간다 의미가 아니라 75만원의 이런 돌파 갭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 돌파 갭이면서 또 추세 방향대로 나오는 진행 갭이 생겼으니까 요 75만원을 깨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구나. 힘이. 요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돌파 갭 간단합니다. 이트론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갭.
요건 진행 방향에 따라서 나오는 갭입니다. 요거 채우기 전까지는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 요 가격대에서 이걸 좀 줄여서 봐야 되겠구나. 요 고점 갭으로 돌파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단기 고점에 대해서 돌파 갭으로 이렇게 뚫어 나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석이 결국 상승의 의지가 있다,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보통 갭은 말씀드린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거, 저가 고가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을 해서 쉽게 단기간에 채워지는 거, 아까 보여드린 삼성전자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돌파 갭은 LG화학 이 진행갭과 같이 보는 75만원 정도에서 나온 그 갭이 거래량 동반해서 연속성 있는 흐름이고 쉽게 채워지지 않는 방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게 추세 방향대로 나오는 갭, 뭐 이트론에서 상한가 갈 때 그 갭들, 신고가 신저가에서 출현을 하는데, 이게 측정 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 방향의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추세 진행 막바지에 어떤 갭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가 추세 전환 신호가 되니까 이걸 소모갭이라고 한다. 결국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지칭하는 게 틀려진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또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빠른데, 이 갭의 유효성을 따져보면 신속한 채우기에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뭐 이틀, 3일 안에 보통 다 이런 빈 공간을 채워버리는데, 이렇게 채우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 채우든지 이렇게 되는데, 3거래일 이내에 채우지 않으면 어떤 방향성, 갭의 형성과 방향성이 일치할 경우, 이거는 의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 의지가 있다 없다, 요 갭을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로 달리게 됩니다. 근데 또 대형주들은 코스피가 갭으로 뜨면 같이 갭으로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어떤 해석은 약간의 한계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갭으로 뛰어간다는 것은 이 돈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요렇게 만들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초가부터 매물을 흡수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아침에 시초가부터 확 뛰어놓으면 매도할 사람들이 일단 주저하게 됩니다. 매도가 주저하게 되고 매수는 올랐으니까 따라 붙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매수를 계획하고 있던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돈이 적게 들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갭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부양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런 거. 반대로 주가를 밀어버리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것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렇게 갭의 유효성을 따져보고 나면 이제 갭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단기간에 채우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 때 챙기라는 관점에서 하시면 되고, 그럼 갭 채우기의 어떤 저항을 본다면 이 자리는 반드시 채웁니다. 하락 의지가 있고 그 하락 의지가 올라오면 와서 이걸 채우면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느냐? 요 하락 의지가 없어지면서 갭이라는 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진입하면 빨리 채워버립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진입하는 순간 여기까지 순식간에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한번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들어갔을 때 요만큼, 요 갭만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어쨌든 요 빈 공간에서의 저항이 없는 상태니까 요 경계선에서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자리들. 요것만 해도 차트 해석에서 어느 정도 다 나와버립니다. 만약 이트론이 꺾인다. 이 자리에서 한번 지지는 주겠네. 여기서 버티겠네. 이렇게 들어오면 금방 이 가격만큼 채워버리겠네. 이렇게 들어오면 요만큼은 또 금방 채워버리겠네. 그래서 이게 지지 저항이 되겠구나 하는 거, 요 갭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제 뭐 차트, 누가 차트를 잘 해석하고 차트를 잘 보고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물론 저보다 조금 제가 감각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보실 겁니다. 예, 그리고 갭 채우기 지지를 보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요 올라갈 때 이 상단과 하단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트론에서 이거 얼마까지 내려오면 반등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요 자리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 오면 여기선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근데 뭐 이런 거랑 요런 거랑 합쳐가지고 뭐 단기간에 이렇게 고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고점이 나온다 치면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거 50% 자리하고 요 갭 자리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요거는 이중으로 겹쳤기 때문에 단타로 공략할 만한 자리다,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갭을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뭔가 떠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떠들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 모르고 차트 보면 그냥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이런 흐름 보고 차트가 예쁘네 뭐 이런 거?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대다수가 근데 보면 차트가 예쁘다 이런 소리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기서 갭이 발생을 해서 비어 있으니까 상승의 의지가 남아있다, 추세대로 이렇게 연장하는 에너지가 남아있다,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봉의 흐름들을 보면서 요 봉의 땡겨진 거, 뭐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또 장중의 흐름이 어떻고 뭐 추세가 어쩌고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변동성의 범위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좋다 나쁘다 요거 나오는 거랑 대충 보고 그냥 차트가 예쁘네 이런 거랑은 아무래도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확률을 조금씩만 높여가도 여러분들 나중에는 크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갭의 어떤 저항과 마찬가지로 지지도 요 들어오기 전에 지지선 역할을 하고, 들어오면 순식간에 빠집니다. 왜? 이 갭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요 빠지고 나서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까지 오면 또 지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하고, 만약에 정리를 해야 된다면 요 자리, 갭을 침범하는 자리에서, 왜냐면 갭이 남아있을 때는 상승 의지가 있다. 근데 갭을 깨는 순간 상승 의지도 없으면서 아래까지 순식간에 내달려 버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손실이 커지는 자리가 되는 거니까 매도 타이밍을 굳이 잡자면 여기서 잡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작업들은 언제 해야 되느냐? 보통 거래량이 적을 때는 이 갭을 깨거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나 저항은 제법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거래가 없는 시간에 잘 깨지는 못하고, 보통 아침에 갑자기 쭉 밀리든지 이런 거, 아니면 갑자기 아침에 쭉 밀고 올라가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갭 채우기 공략 시간은 9시에서 10시 사이가 주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단기간에는 대부분 채우기 때문에 상승하면 갭 상승하면 매도, 갭 하락하면 매수, 이런 관점에서 또 보셔야 되고, 해외 증시가 크게 내렸다, 그럼 뭐 장중에 더 악재 반영할 거 없으니까 말아 올리는 거. 호재다, 근데 장중에 더 좋은 게 나올 게 없다, 그럼 밀리는 거. 이런 관점에서 갭을 채운다는 관점에서 보면 좀 더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다만 추세가 강할 때는 계속 뭐 갭을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요럴 땐 제외하고, 이렇게만 해도 대응에 있어서 단기간에 이거 매도가 제일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해소가 되고, 그리고 추세가 강하지 않을 때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잔 대응들을 통해서 저는 잔파동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를 뭐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지만, 뭐 제가 지금 가끔 하고 있는 거, 매도, 갭에 매도, 갭 상승에, 근데 미련 없는 종목에 한정해서, 올라가면 뭐 할 수 없고 내려오면 또 사야지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수량 늘려 나가는 거, 이런 대응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갭의 이해와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차트에서 단기간에 어떤 부분들까지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 그리고 갭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형태를 띠면서 유효성과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정의는 뭐 틈이나 간격에 대한 거고, 요걸 빨리 채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부동산 갭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갭의 발생은 대부분 단발성 재료고, 그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빈 공간을 채운다.
보통 이런 갭이 발생하는 건 시초가가 전일 재료를 한꺼번에 반영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올라서 시작하거나 내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 만들어진다. 그거를 단기간에 보통은 채우는데 못 채우는 흐름이 이 돌파 갭이나 진행 갭의 형태다. 추세대로 강하게 움직일 때 진행 갭이고 돌파 갭은 단기 고점을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할 때 요거를 의미를 합니다. 둘 다 아주 좋은 형태의 흐름을 지니게 되고 그러면 이 갭의 유효성은 결국은 신속한 채우기는 방향성이 없을 때고 그리고 3거래일 이내에 이걸 채우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즉 이 방향에 대한 의지로 해석을 한다. 갭이 있으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갭이 있으면 요거는 상승 의지가 있다. 있는 종목이다. 더 지켜봐야 된다. 팔까요? 그러면 아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내리는 종목 하락 의지가 있다. 이런 거 물론 나중에 또 복구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만든 초기라면 일단은 작전상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 갭의 유효성에 기반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갭에 대한 거 시간이 길어진 갭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 그 경계선에서 그 안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갭 채우기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경계선에서 지지선 그 안에서는 빨리 움직이니까 만약에 매도를 해야 된다면 그 갭에 진입을 할 때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 갭 경계선을 깼을 때 신속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르게 보면 이 타임머신하고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것 때문에 요 갭 지지선을 깨면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갭이 빨리 채워질 수도 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다른 거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갭 채우기 공략 시간을 보면 거래가 많고 변동성이 큰 시간 9시에서 10시 그리고 그 아니라면 2시 20분에서 3시 20분인데 대체로 요 시간대가 주요하게 된다. 추세가 강할 때는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갭 상승이 아침에 채워지고 갭 하락이 아침에 채워지니까 그걸 활용해서 단기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갭의 이해와 활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